안녕하세요. 생명존중 힐링TV 오행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 뒤에 배경이 어떤가요? 되게 아름답죠? 완전 초록으로 물들은 산. 그리고 제 뒤에 제가 제일 홍천에 오면 좋아하는 자작나무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는 홍천이에요. 그래서 엊그제 제가 조금 시간에 여유가 있어서 홍천에 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촬영을 그냥 안 하고 넘어갈까 했는데 와서 있다 보니까 이 뒤에 배경을 여러분들에게 조금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이렇게 영상 보시면서 되게 시원한 좀 힐링이 되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아침 시간이라 햇볕이 좀 저기에서 제가 이제 이렇게 앞으로 조금 당겨가지고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여러분에게 제가 저번 토요일에 서점에 가서 산 책이에요. 요거 어떻게 원하는 것을 살 것인가 라는 책을 샀거든요. 제가 요즘에 이제 도덕경을 가지고 수업을 좀 하기는 하고 있는데 노자를 또 알기 위해서는 또 노자와 대립되는 우리 공자 오빠에 대해서도 좀 알아야 되지 않을까. 근데 되게 술술술술 익히게 써놓은 책이에요. 어렵다는 느낌이 들지 않고 우리가 살면서 누구나 던지는 화두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계신가요? 한 번쯤 스스로에게 물음을 던지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책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그 카피글이 불멸의 인생 멘토 공자 내 안의 지혜를 깨우다. 우리 책 살 때 어디 보세요? 저도 제목 그 다음에 카피 문구 목차 뭐 이렇게 보고 선택을 하는데 이 책이 거의 다 스토리로 이야기로 옛날 이야기 해주듯이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중국의 우간린이라는 작가가 지었고요. 그리고 임대근 선생님이 옮기셨습니다. 오늘은 제가 첫 번째 장 여러분하고 한번 나눠보려고 해요. 이 첫 번째에 소제목이 뭐냐면요. 현실을 벗어난 공부는 죽은 공부다. 현실을 벗어난 공부는 죽은 공부다. 우리가 사람들 공부 많이 하죠. 저도 뭐 책도 보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이 결론은 내 삶에 녹아나지 않는다면, 내 일상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그 공부는 좀 죽은 공부다라는 표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 책은 공자의 제자 자공을 주인공으로 해서 해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공이 옛날에 선생님하고 함께 공부했던 뭐 여러 나라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함께 했던 그런 13, 14년의 세월 이런 때를 떠올리면서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걸로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장은 현실을 벗어난 공부는 죽은 공부다 했는데요. 배우기만 하고 생각하지 않으면 얻음이 없고 생각하기만 하고 배우지 않으면 위태롭다라는 말이에요. 논어 위정편에 나오는 글인데요. 하기 불사 증망 사이 불학 즉태 이 뜻이거든요.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배우기만 하고 생각하지 않으면 얻음이 없고 생각하기만 하고 배우지 않으면 위태롭다.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둘 다를 해야 된다는 얘긴데요. 이 이야기가 그 공자의 제자 증삼이를 이제 시작으로 전개가 되거든요. 증삼의 아버지 증점. 증점은 공자한테 첫 번째 제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증삼이가 공자의 제자로 온 지 한 열흘쯤 됐을 때 이야기라고 해요. 자공이 어디 이제 심부름 갔다가 왔는데 이제 중삼이가 밖에서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왜 안 들어가고 있니? 라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선생님이 들어오지 말라 그랬다고 이제 벌을 쓰는 거였어요. 그래서 왜 벌을 쓰는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못 들어오고 있길래 이제 안으로 들어가서 분위기를 본 거죠. 그랬더니 이제 거기에 증점이 안에 있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랬냐 그러니까 결론은 뭐였냐면 증삼이하고 아버지 증점이하고 일을 하러 간 거예요.
외밭에 풀을 뽑으러, 잡초를 뽑으러 갔는데 아버지 증삼이가 이렇게 풀을 뽑는 게 아니라 외싹을 이렇게 자르는 거예요. 외싹을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 그랬겠죠. 너 왜 그걸 뽑냐? 그거는 잡초가 아닌데. 그러는데 그렇게 말하는 순간에 또 뽑은 거예요. 외싹을 이렇게 쑥 잘라서 뽑으니까 아버지가 이제 화가 나서 이제 중삼의 아버지가 화가 나서 막 아들을 막 때린 거예요. 막 때렸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중삼이가 아버지가 심하게 때리면 도망을 가든 잘못했다고 하든 뭔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매를 다 맞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기절까지 했어요. 아들이. 기절할 정도로 아버지가 때린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조금 있다가 깨어나서 이렇게 했는데 이제 선생님한테 온 거죠. 근데 증삼이한테 왜 그렇게 맞았냐 라고 하니까 제가 잘못을 했으니까 아버지를 화나게 하지 않기 위해서 또 자기가 도망가거나 하면 아버지를 뜻을 거스르는 거고 아버지는 내가 잘못해서 야단을 치는 거니까 맞는 게 당연하다. 그래서 그렇게 맞았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게 효도라고 선생님한테 내가 아버지한테 부모님한테 효도해야 된다고 배웠기 때문에 내가 비록 잘못을 했고 또 아버지가 나를 때린다 할지라도 나는 그걸 다 맞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이제 나는 효도를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아버지 이제 증점한테도 선생님이 물어보죠. 네가 뭘 잘못했다고 생각하냐. 제가 때리지 말아야 되는데 때렸습니다. 그리고 증삼이한테는 네가 뭘 잘못했냐.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눈에서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자가 얘기를 해주죠. 뭘 잘못했는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 순임금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순임금 아버지가 고수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아버지가 막 아들을 때리는 거죠. 그런데 작은 몽둥이로 때릴 때는 순임금은 아버지가 때리는 걸 잘 맞았어요. 그런데 큰 몽둥이로 때리면 막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큰 몽둥이로 때리면 도망가고 작은 몽둥이로 때리면 맞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큰 몽둥이로 때렸어. 만약에 아들이 죽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공자 선생님한테 이렇게 공부를 했지만 효도를 해야 된다. 부모님 뜻을 거스르면 안 된다. 항상 늘 부모님 봉양을 잘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가 잘못했다고 때린다 그래서 죽을 만큼 때리면 그대로 맞고 있는 것은 잘못하면 아버지를 자식을 죽인 살인자로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럴 때는 피해야 된다. 그래서 순임금은 늘 아버지 가까이에 있으면서 아버지가 자식을 죽인 살인자가 되지 않도록 했고 그리고 또 본인도 효도를 한 사람이 됐다. 결국은 증삼이하고 증점 아버지도 마찬가지란 얘기죠. 증삼이는 아버지가 심하게 죽을 만큼 때리면 도망을 가든 피했어야 되는데 기절할 정도로 맞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아버지를 잘못하면 자식을 죽인 살인자로 만들 수 있었다. 그거는 효도가 아니다. 그런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뭘 잘못했는지를 이렇게 이제 공자가 알려준 거죠. 우리가 뭘 배우면 그러잖아요. 되게 고지식하다는 표현 하죠. 딱 그대로만 해야 되는 사람. 어쩌면 유연성이 조금 부족한 거죠. 상황에 따라서 내가 이걸 배웠지만 그게 결과가 어떻게 될지를 생각을 하면서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거 딱 알려준 것만 보고 그 다른 것을 전혀 볼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좀 고지식하고 아둔하다. 그래서 증삼에 그런 표현을 했는데요. 나중에 증삼은 공자가 마지막에 되게 아끼는 그런 제자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이 그렇게 해서 이런 지혜를 가르쳐주는 책이에요. 우리가 현실을 벗어난 공부는 죽은 공부다. 배우기만 하고 생각하지 않으면
어둠이 없고 생각하기만 하고 배우지 않으면 위태롭다라는 뜻의 하기불사증망 사이불학지폐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로 해놓으니까 여러분도 좀 이해하기 쉬우시죠? 하나, 그래서 이제 그러고 나서 요 밑에 공자의 가르침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공부를 할수록 고지식해지는 바보가 되지 마라. 공부 자체는 죽어 있는 것이다. 만일 공부를 유연하게 활용하지 않는다면 사람을 속박하는 교조로 바뀔 것이다. 교조는 어떠한 그 신의 이렇게 뜻, 규율 이걸 절대 어기면 안 되는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면 그냥 공부하는 걸로 머릿속에만 넣어놓으면 그건 죽은 거란 거죠. 그래서 늘 일상에서 내 삶에서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상황에 대한 고려 없이 남의 경험이나 방법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면 어쩌면 중3이 그랬죠. 이렇게 해야 된다 하니까 그거 외에는 전혀 뭐 꼭 모든 상황에서 그렇게만 하려고 했던 기계적으로 적용하면 융통성을 잃게 된다. 살아있는 지식을 배워 활용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도 책 보시고 또 공부도 많이 하시고 하실 텐데 그것이 정말로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그 배움을 통해서 내 삶이 어떻게 변화해 가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집에서 아니고 야에서 이렇게 지금 핸드폰이 이 이어폰 여기 그 마이크를 안 가져왔어요. 그래서 소리가 지금 뭐 새소리도 들리고 이렇게 자연과 함께 하니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되시고요. 영상 보시고 구독, 좋아요, 알림으로 응원도 부탁드립니다. 사랑합니다.